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재단 채권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의 유형별 검토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관제인들이 중요하죠, 이게. 관제인이나 이제 관제인을 보조하는 실무 직원들, 신청 대리인들도 좀 알아두면 좋죠. 일반인들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재단 채권의 의의. 재단 채권이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 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일 때는 변제라는 표현을 쓰죠.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선 475조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424조에. 그런데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절차 특유의 권리 행사 방법인 신고, 조사, 확정, 배당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재단 채권은. 다음으로 법 476조는 재단 채권은 파산 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우선 변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제한다란 변제의 우선성을 의미한다. 요컨대 재단 채권이란 수시로 우선 변제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의 특징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만 잘 알고 계셔도 먼저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고요.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산 채권은 신고, 채권 시부인, 인부, 확정 등 채무자회생법상의 채권조사의 대상입니다. 재단 채권은 신고, 인부, 확정 등 채권조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유. 파산 채권은 배당 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한데 재단 채권은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입니다. 재단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비면책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파산 배당에 의한 나머지 채권은 면책한다. 이건 재단 채권은 파산 배당이 아니죠. 그래서 비면책입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재단 채권도 면책이 된다는 그런 학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 채권, 뭐 조세나 이런 거 말고요. 파산 채권은 평등하게 변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변제합니다. 재단 채권은 재단 채권 사이에 순위가 존재합니다. 단 재단 부족의 경우는 안분 변제. 재단 채권에서 가장 최우선 변제는 파산관제인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비용이죠. 예를 들어 뭐 파산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뭐 우편 비용이라든지 출장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최우선 변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세, 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지방세 이런 건 서로 부족할 때는 이제 안분 배당하죠. 재단 채권의 종류. 재단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473조에 열거된 일반 재단 채권과 그 외에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 재단 채권이 있습니다. 일반 재단 채권은 다시 473조로 구분을 해서 파산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1535. 둘째, 파산 절차 수행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4호에서 8호. 세 번째, 채무자회생법 특별한 정책적 고려에서 특정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단 채권을 한 것 2호, 9호에서 11호. 뭐 이제 양육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단 채권으로는 법 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산관제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이 그 가액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권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가장 요즘 핫한 거, 문제되는 거는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빌라, 오피스텔, 도시명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분양을 받았죠. 아파트는 이제 본인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 이상 살 때는 중과세를 많이 하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최근 한 3, 4년 전에 많이 몰렸죠. 그때 이제 수분양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고 시행사는 분양권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죠. 그럴 때 이제 파산 들어오면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죠. 다 이전에 돈을 다 내지 않는 중이고 저쪽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중이니까 이거를 파산관제인이 유지할 이유가 없죠. 돈이 없어서 파산하니까 해지를 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이럴 때 이제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돈을 돌려주게 돼 있죠. 중도금 받은 거를. 근데 대부분 그 중도금 자체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사하고 은행과의 뭐 대의 변제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해결하고 파산 채무자는 이제 면책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에 주단된 소송을 파산관절이 수기한 경우 소송의 상담에 가지는 소송비용 청구권 347조 2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에 의해 원칙적으로 실효된 강제집행 등을 파산관절이 속행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절차비용 청구권. 네 번째, 사회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반대급부의 가액상한 청구권. 단 그 이익의 한도에서. 이게 재단 채권입니다.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때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한에 관하여 파산채권을 들여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의 소송비용 상한 청구권. 주로 이제 비용에 관한 거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이한 게 지난 시간에 한 거,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 신청권자가 납부한 인지송달료 예납금. 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이나 실무상 인정되는 그 재단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재단 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돈이 부족할 때는 결국 재단 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과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합니다. 다만 재단 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473조 미치지 아니하고 473조 1호 내지 7호 제10호에 열거된 재단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면 일반 재단 채권과 특별 재단 채권 간의 우선성이 문제가 되는데, 서울회생법은 특별 규정에 따른 특별 재단 채권이 413조 각호가 규정한 일반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 볼 수 있는 경우 특별 재단 채권과 일반 재단 채권 또는 다른 특별 재단 채권 사이 변제 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 재단 채권을 473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 재단 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변제 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특별 재단 채권도 뭐 볼 일이 없죠. 그냥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 재단 채권의 대표적인 거는 주로 이제 세금, 4대 보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파산 채권하고 재단 채권. 그래서 이제 간혹 신청서에 재단 채권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도 이제 제가 11월 6일 날인가 그날 갔더니 어떤 직원이 이제 이렇게 뭘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건강보험공단의 그 보험료를 이제 채권자 목록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법원에서는 이제 통상 보정명령을 내리죠. 삭제하라고. 그대로 놔둔 걸 보니까 어차피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이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가 있죠. 채권자 목록에 넣었으니까 무조건 면책되는 줄 알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훗날의 어떤 오해나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정명령을.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그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 내지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된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안 내리는데 제가 경험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을 할 때 그거를 판사님이 깐깐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조세라든가 지방세, 4대 보험에 관한 재단 채권이 파산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때 삭제하라고 이제 권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